SY 종목 매매일지로 올라왔는데 대충 살펴보게 되면은 요 캔들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다음날 캔들에서 다시 한번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매수 위치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뭐 매도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요 캔들보다는 요 캔들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종목을 보고 뭐 손해가 나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저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겠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 같으면은 요 자리보다는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주가가 2060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5일선 깨고 21선도 깨고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찍고 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쌍바닥을 기다리는 거죠. 쌍바닥 형태를 이제 기다릴 때는 여기에 이제 이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요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좀 완만하게 떨어질 때는 바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내려오다가 저점을 찍어버리면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뭐 21선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바닥을 한번 더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냥 올라갈 때 21선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이 부분에서 꺾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는 이 캔들에서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21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공략 지점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기간을 따져봐야 돼요. 이 부분이 대충 여기죠. 21선 전이 20일 전이 그럼 주가가 요만큼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는데 주가는 가라앉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 자 여기서 점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같이 올라가야지 21선이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될 때가 520, 대도와 골든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주면서 5분봉에서 보면 언덕도 이제 넘어간 상태가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언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넘어갈 때 520 데드나 이제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질 때 물론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위험에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밑으로 빠지는 거에 왜냐면은 빠질 때는 이제 바닥을 한번 더 찍겠구나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찍고 올라갈 때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캔들보다는 조금 이제 더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게 아직까지는 5일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캔들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이 캔들에서도 5일선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갭을 띄운 자리고 그래서 얘가 밀리더라도 요 근처에서 한번 살짝 걸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21선 살아있는 상태에서 5일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일선 유지한 상태가 아니라 밑으로 이제 빠져버렸다. 갭 띄운 자리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위치를 넘어갈 때 재공략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빠졌다는 거는 자 5일선 기준으로 해서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를 하고 일단 잘라놓고 뭐 바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저점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탈 때도 공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보게 되면은 21선이 올라가다가 이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이 짧죠. 자, 이평은 커질수록 구부리기가 힘들다. 물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꺾였다가 다시 한번 위로 들어 올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기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기보다는 이건 좀 불안정한 상태 아니면 좀 변형이 일어난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모인 자리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준 다음에 하락 기간을, 그렇다면 이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얘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중요 위치에서 지금 하락이 멈춰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21선 꺾이는 거 한번,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60 여기를 이제 딱 두고 주가가 상단에 있어요. 여기가 반이라 그러면은 상단에 있죠. 그럼 하단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이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격이 좁은 경우 말고 넓었을 때 상단에서 여기를 520 대두와 골돈 일으키면서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때, 더군다나 이제 기간이 짧아 버리면은 밑으로 한번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지켜주면 가장 좋은 거고, 밑으로 깨고 내려와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깨고 내려왔을 때, 자, 충분히 모인 자리 다시 한번, 가장 빠른 위치는 5일선 타고 올라갈 때입니다. 당연히 중요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고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고, 자, 저점을 지켜주다가 밑으로 빠졌을 때 최단기간에 빠른 시일 안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도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얘기한 부분은 밑으로 이제 빠질 때 얘기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바로 올라갈 경우는 지금 얘가 올라가다가 이 캔들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윗꼬리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넘어설 때 분봉해서 대응을 해주고, 만약에 살짝 올리다가 빠졌을 때는 바로 이제 잘라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점에서 한번 다시 자리를 잡고 5일선과 5분봉에서 대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월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보조지표도 마찬가지, 보조지표가 상당히 잘 맞는 편이지만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할 텐데, 보조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보조지표는 얘가 여기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이제 보조지표를 다른 거를 펼쳐놨는데 어떤 보조지표는 하락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떤 보조지표는 이제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만약에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한쪽은 상방이고 한쪽은 하방이다. 그럴 땐 또 다른 지표를 보면서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과 월봉 뭐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는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월봉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은 뭐 대충 중요 위치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내려오면서 지켜주고,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이 다 끝났죠. 그럼 다음 달 얘가 시가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끝난다 그럴 경우는 시가가 형성이 되고, 얘가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만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시가는 기준이 된다. 월봉에서 이 친구를 기준봉으로 이제 설정을 했을 경우는 조정을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조정을 더 주고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시가 부분에서 올렸다가 빠져도 음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음 달에도 조정을 주다가 뭐 한 번 더 이제 굴곡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다음 달에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가는 무조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양봉일 때만 이제 매매가 들어가고 음봉일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경우는 이제 저항 체크 한 번씩 해주고, 5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흘러내리는 120선, 여기서도 한번 언덕을 만들었죠. 이제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지고, 여기서도 내려오다가 자, 주가가 통과를 하고 20선이 통과를 하면서 언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렸죠.
그래서 매수 위치를 보면은 9일날 매수한 것 같은데, 요때 첫 번째 위치는 이런 부분들 통과할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위로는 요 자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 자리도 이제 넘어서면서, 자,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다 좋은데 뚫어주고 다시 한번 뚫어준 자리 지켜주면서 이제 올리는 건 좋은데, 전 캔들로 가보니까 요 자리도 이제 언덕을 만들었던 자리, 이 자리가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 맞고 밑으로 이제 빠질 때, 그럼 빠질 때도 이 위치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상단으로 잡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이 자리 이제 깨고 내려올 때는 위험에 대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크게, 좀 더 크게 보고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갈 때 저항을 맞겠죠. 지지, 이탈, 저항,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점 높여주면서 돌파 위치. 따라서 위로 올라갈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박스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둔 박스 기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중심선부터 분봉해서 그 다음에 일봉 체크하고 관리를 해준 다음에 상단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요 하단 부분 다시 한번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넘어갈 때, 당연히 이격이 크면 안 되고요. 일봉으로 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상단, 하단, 밑으로 빠졌다가 이격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넘어갈 때, 자, 만약에 몇 거래일 안 남았지만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밑으로 이제 빠질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올라타는 부분, 그러면 다음 달에 내년 초에 시가가 형성이 되겠죠. 빠지면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뚫어줄 때 일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한 대로. 그래서 이 부분 양봉을 유지하면서 시가 형성되고 양봉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은, 일단 월봉 기준은 시가니까, 월의 시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되고, 일봉을 참고하자 그러면은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부분. 그럼 반대로 매수에 들어갔는데 양봉을 유지하다가 다시 음봉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하락을 하면서 이때는 기준이 다시 시가니까 음봉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일봉으로 들어와서 일봉에서도 어느 선을 이탈을 시키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손절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손절 위치가 나오는 거는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급등 캔들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기다려보고 매도가 나오는 게 좋고, 뭐 이 종목처럼 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매도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미리 매도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넘어갈 때 기회가 있는 거죠.